네, 여러분 즐거운 식사 시간 보내셨을까요? 지금부터 두 번째 플래너리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플래너리 세션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공존의 길을 주제로 패널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세션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가 직면한 구조적인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 중, 일, 러의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각국의 전략 인식을 공유하고 갈등 관리, 협력 확장, 그리고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서 공존을 위한 공통의 접점을 찾아가는 전략적 담론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무대 위에 플래너리 세션 좌장님과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님이신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놓여진 통역 리시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빈분들이 이렇게 오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주 권위 있는 세미나에 이 좌장을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지금 세종연구소의 명예연구원으로 있는 홍현익입니다. 한때 국립외교원장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이재명 정부 그 정부의 5년 계획을 세우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으로서 2달 열심히 일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은 제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자부하는데, 오늘은 이 세미나를 이제 주재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다음 달 말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는데,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한미 간에 지금 관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었고, 또 지금 아직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가지고 굉장히 시속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지만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고 서로 도와왔던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 원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라는 거 생각하면 거의 우리 외환보유고 전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한미 간에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한미 간에 엄청난 지금 안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조정을 요청하고 있죠. 국방비 증액, 그리고 이 방위 분담금을 900% 인상해달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지역 안보에까지 활용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이러한 조정을 잘 하고, 그런 가운데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동북아의 평화 안보를 회복하고, 또 남북 관계도 회복하고, 그래서 남북 간의 호혜적인 협력도 하면서 평화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고, 나아가서 동북아에도 평화로운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소위 4대 강국, 주변 4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하고 민주주의의 신념을 같이 하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보다도 먼저 방문한 나라인 일본, 그래서 한미일 간의 안보 공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중국,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어서 우리가 제재까지 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러시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련한 세션은 이 4대 강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네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의 말씀을 약 12분 정도씩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와 또 이 발표하신 분들 간에 상호 토론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도 이 코멘트 하시거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 기회에 질문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네 나라에서 오신 오늘 전문가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맨스필드 파운데이션 대표로 계시고요.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항상 해오신 NGO의 대표시고 연구기관의 대표이십니다. 예, 프랭크 자누지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중국, 우리의 주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안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가장 저명한 대학이죠. 베이징 대학교의 학장님이셨고 지금은 국제관계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 자칭고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한반도 안보 문제를 연구하셨고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에서 오래 계시다가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게이오 대학의 소에야 요시히데 선생님 소개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중에 제일 저명한 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도 러시아를 옛날에 많이 공부해서 옛날에도 많이 뵀던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연구한 지가 한 40년 되신 것 같고요. 우리말도 꽤 잘하십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전략센터장이신 게오르기 똘레라야 박사님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린 대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각 그 전문가별로 12분씩, 12minute, 12분씩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잔우지 선생님 부탁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kind introduction.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And I'm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세 분의 또 오랜 친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스크바 또 베이징 또 일본에서 뵌 저의 동료분들입니다. 이렇게 5자 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나의 목소리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바라기로는 6자 회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이제 3자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12분 동안 너무 졸리지는 않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3자 협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의 공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내의 문제들이 있죠. 북한과 같은 영내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질서와 같은 부분들을 현재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 3자 협력으로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위기에 있어서 이러한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제 이러한 현재 지금 변하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이 이제 잘 보존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또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리고 또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일 간의 3자 협력은 이 세 국가들이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이던 아니면 또 글로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글로벌 세계 경제에서의 회복력과 같은 문제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3자 협력에서의 기본적인 논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동경 그리고 또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중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특히 방위 그리고 또 경제 안보 또 인공지능 그리고 또 하이테크 반도체 또 AI과 같은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은 3자 협력이 여전히 영내 안정 그리고 또 기술 경쟁력, 외교적 조율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공동 인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국가들이 다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뭐 핵심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비확산 그리고 또 글로벌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세입니다. 제 평생 동안 한국은 항상 분단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사실은 다시 이러한 외교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징후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 DC에서 8월 25일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봤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이 그냥 현실이고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다음 60년 동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아니라는 것을 전 칭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의 그 인생에 있어서는 한반도에 이런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진전이 있다면 한국만의 노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북한 리더의 노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내 그리고 또 글로벌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반도가 분단이 된 것은 한반도의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요소들이 있죠. 한반도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 결정을 내린 부분이 아니라 한반도도 아니고 미국의 반도도 아니고 일본의 반도도 아니고 중국의 반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협조가 있어야지만 이런 글로벌 파워들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자 협력이라는 논리는 굉장히 강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얘기하지 않은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 3자 협력이라는 것은 바로 냉전 시대 이후의 어떤 블록 정치를 말하는 걸까요? 한미일의 동맹은 북중러에 대항하는 어떤 동맹이어야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3자 협력이라는 것은 영내 블록 정치가 아닙니다. 3자 협력이라는 것은 한미일이 함께 무엇을 해서 또 세계를 더 번영하는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자 협력이고 3자 협력은 블록 정치가 아니고 저희의 역량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불안정한 또 불확실한 시대에 변화의 시대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는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스스로 이 안보 문제 그리고 또 북한의 이런 핵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또 가장 은혜로운 한국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정부도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My mentor, Mike Mansfield, 마이크 맨스필드라고 저의 멘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귀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입은 하나가 and we 있습니다. should do everything in that 그리고 ratio. 그 비율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아까 샌델 박사님으로부터 들었죠. 경청을 하는 것, 경청을 하는 것이 International relations and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이런 평화 정착에 있어서의 성공에 있어서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맨스필드 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맨스필드의 철학에 따르면 이렇게 경청을 하다 보면 저희가 맨스필드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경청하는 것입니다. 저희 파운데이션은 저희 재단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이런 3자 대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무적인 관계 그리고 신뢰 구축 is essential if 이야말로 we want to build enduring political 지속적인 정치적인 기관들 그리고 또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또 평화로운 시대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화로운 공존에서 서로 존중을 하고 그리고 협력을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다이얼로그 타이머스 펄리라는 담론이 있습니다. 중국인들 또 중국 또 한국,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비공개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에 동경에서도 그러한 담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한국, 한미일에서의 핵 전문가들을 또 한데 불러 모아서 핵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의 이런 영변의 핵 시설 관련된 부분, 폐기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계에 있는 여성분들을 또 한미일에서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people ties at the heart of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자 협력의 틀 안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미일에 있어서 이렇게 각자 독자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의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 가자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damages caused by global warming and climate 또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있으면 각각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회복력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전 대통령이시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만약에 어떤 어려운 질문이 있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글로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한미일, 이 3자 협력이라는 것은 훨씬 더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3자 협력보다도 한미일의 협력이 더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미일의 리더들이야말로 이 삼각형이 동등한 변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하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셨다면 아시겠죠? 삼각형이라는 것은 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미 변은 강건하고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간의 변도 강건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그 변은 사실 이 삼각형에서 가장 약한 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한국과 또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한반도의 시대에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극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국 간에 굉장히 노력과 또 용기가 필요하겠죠. 또 캠프 데이빗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또 이시바 총리랑 그리고 또 윤 대통령님이 만나셨을 때 다 or will be soon in terms of their leadership. 이제 만나셨었죠, 그때. 하지만 그때 그분들이 형성했던 그 삼각형은 당연히 영속할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더 이상은 이제 리더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북한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조율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강대국들이 그런 동일한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그 프로세스에서 서로 존중을 받으면서 평화의 프로세스를 같이 구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정을 가지고 있죠. 한반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가장 조율된 그리고 또 긴밀한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남한의 한국의 정부와 그리고 또 일본의 정부와 함께 조율된 방식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 그리고 또 러시아에도 이런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이런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 문제 자체는 글로벌 강국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지만 이 한반도의 문제가 조율된 방식으로 평화를 구축을 하고 또 비핵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3자 협력에 대한 이제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동료분들로부터 또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동료분들께서도 이렇게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또 뭐 미국, 중국, 또 러시아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협력을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잔우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처럼 동북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동북아에는 세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 북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 입장을 그래도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중국의 베이징대 자칭거 선생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12분 부탁드립니다. Well, thank you, Chairman. 네, 조상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제가 솔직하게 저희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사실 정말 오래된 저희의 동료분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은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실제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굉장히 복잡한 과업이고요. 또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안보적 보장, 경제적 인센티브, 그리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합도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단계적인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특히나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를 해나가고 협상, 여기에서 합의까지 이르는 다단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간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 이 국가들의 공동의 노력이 없어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뢰 구축은 평화를 향한 그 어떤 의미 있는 진전에도 초석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적대감을 줄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평화 공존을 위해서 말이죠. 또 주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이 상대 국가가 도발적으로 인식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군사적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군사적 과시를 위한 훈련 같은 경우는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적대적 언사라던가 선전, 정치적 선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적개심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사소해 보이는 행동,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을 보낸다던가 또는 선전물을 국경 넘어 보내는 이러한 것들도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동들을 중단을 한다면 남북한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를 통해서 덜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죠.
then sending positive signals for reconciliation. 또 중요한 것은 화해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Re-engage without conditions on an equal and 또 mutually respectful 이 basis. 대등하고 상호 존중적인 기반의 조건 없는 대화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것 또한 강력한 화해를 위한 제스처죠. 또 상대방의 Set a constructive tone. 긍정적인 행동을 독려하는 것 또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nd thus, 상대 측이 어떤 말을 할지 to send a message of goodwill. 좋은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Can also be a visible 또 sign. 추가적으로는 국경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있겠고요. Whether you withdraw, how many troops you are withdrawing 지금 주둔한 matters, but then 병력의 규모를 줄이는 게 몇 명을 줄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국경 인근에 있는 병력의 규모를 줄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establishing communication channels, 또 especially between military officials, 이 소통 채널, 특히나 군 관계자 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escalate.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And could potentially lead to military confrontations. 또 군사적인 충돌로부터 Direct and open 그의 가능성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요. situation and 또 avoid misunderstandings. 서로에 대한 오해를 Once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confidence is built, 이러한 일련의 방식들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신뢰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should be prepared to 이 다음 단계는 바로 참여 단계인데요. 여기에 모든 당사자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조건 없는 참여는 of negotiation or consultation. 보다 더 유연한 대화를 가능케 할 텐데요. 더욱더 개방된 대화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Other stakeholders, particularly 또 다른 이해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ey should communicate with the two Koreas 때문에 이 중국과 미국은 남북한과 함께 소통을 지속해야 합니다. Moreover, China, the US, Japan, and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는 ways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집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자적인 접근은 다양한 관점과 그리고 다양한 이 자원들을 한 군데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공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참여 단계가 잘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협상에 초점을 둬야 되죠. Koreas can be a continuous process. 사실 남북 간의 협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과정입니다. The concerned parties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남북한은 함께 시간, 장소, 그리고 나눠야 할 의제를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process, temporary 이를 통해서 of the status 협상 과정을 통한 구조적인 틀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만 package deal is necessary. 협상을 좌초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포괄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ong-standing international goal. 이 패키지 딜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오랜 동안 바래왔던 비핵화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North Korea, because 뭐 북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international isolation and also 예를 들어 뭐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more prosperous. 멈출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우려 사항인 것은 바로 안전이죠.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symmetry in terms of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양상인데요. 여기에서 한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 지원입니다. 북한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하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이 패키지 D를 만들게 된다면 모든 당사자가 합의된 조건을 준수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D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평화조약인데요. 사실 1950년대 이 평화조약이 맺어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한반도 내 긴장감이 유지되어 왔고 제대로 된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진다면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는 더욱더 부담을 서로에게 줄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다른 단계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자 협상은 한반도에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해서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패키지 D를 완성하게 되고요. 더욱더 지속 가능한 패키지 D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에서 합의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측면을 담게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검증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들이 이 체계에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만 북한이 비핵화에 동참할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이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남북한 모두에게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경제 지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면 북한이 계속해서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조금 더 국제사회 통합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평화 조약이 마무리가 됐다는 분위기와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그런 안정감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해봐야 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해왔지만 지금까지 실패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북한에 있겠죠. 북한 자체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실패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겪고 있는 개발적인 문제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평화를 향한 길은 조금 이상적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로서 유일한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과 평양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라던가 미중 간의 긴장 상황은 지금의 이러한 것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요,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저희가 평화로운 길을 찾는 것이 각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이익인데요. 이를 위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와 이해를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오직 포괄적이고 진정성 있는 다자 협상을 통해서만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alk. Thank you very much. 여기까지가 제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칭고 선생님. 네, 한반도에서 북한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를 조목조목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서 한국의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쭉 대통령이 필요한 바 있습니다. 자칭고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평화가 통일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호 불신이 심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기조로서 북한이 만약에 싸움을 걸어온다면 이겨야 되겠죠.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평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민족 간에 적대적으로 지내지만 서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고 그래서 분단은 됐지만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뢰 구축 조치를 해서 이미 중단된 9.19 군사 합의 이런 걸 다시 복원시키고 나아가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그 남북 간의 기본 협정을 체결하자. 동서독이 1972년에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유엔에 가입한 지 17년 만에 통일했듯이 우리도 일단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한국의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해서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통일로 나가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칭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기조가 대통령의 말씀에도 잘 반영이 돼 있는데 과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제안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본에서 오신 소에야 요시히데 선생님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의 길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Dr. Holme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for chairing this session. 이렇게 좌장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통일부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This sort of intellectual exercise 오늘의 이러한 토론은 항상 and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세션의 제목을 처음에 봤었을 때 coexistence among us. 저희 간의 평화 공존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저희 지역의 동북아 이제 공존의 평화 공존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과 북한에 대한 공존이라기보다 동북아시아의 공존에 대해서 저는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트럼프 2.0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It may not be an easy subject. 미국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트럼프 2.0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Worldview, if you will,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complete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frameworks. 전통적인 대외 그리고 또 국내 정책의 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At its core, 그래서 그 세계관의 핵심에는 assumptions about the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요. Sources of American 미국 문제의 근원을 규정하는 독특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immigrants,
국내적으로는 이민자들 문제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흔히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관료 엘리트들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는 트럼프의 세계관은 외국 국가들과 그리고 또 자유주의적 국제 기구들이 부당하게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핵심 원칙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거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추진되는 마가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정책적인 특징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뚜렷한 편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의 개인적인 자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있고요. 대신에 양자 간의 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트럼프의 독특한 평화주의 방식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보 관련된 문제들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북한 핵 문제 같은 안보 과제를 직접 협상과 그리고 또 거래적인 합의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군사적인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피하고 있고요. 미국의 방위 안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리고 미군 주둔 비용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식의 평행 세계라고 할까요? 이러한 세계관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나 아니면 정치적 스타일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대내외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은 이 국제 질서 전반에 그리고 또 에서 이제 지역 영내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가 각각 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세계 전략적 전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의 불안정이라는 세 개의 전략적인 전선입니다. 여기에 북한을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전선으로.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관된 글로벌 전략이라기보다는 트럼프의 평행 세계의 핵심 원칙인 마가에서 비롯된 단편적인 대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응하는 방편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정치는 세 강대국이 즉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자 독자적인 세계관과 또 전략을 추진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질서는 여전히 향방은 불확실합니다. 아시아 지역 질서의 중심에 있는 중국은 꾸준히 국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부터 확대를 해왔는데요. 그 전략은 이제 물론 시기에 따라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은 도광양회 정책에서 벗어나서 군사 또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공세적인 외교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개념에 중국의 포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서로 동등한
And within this international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the common geopolitical condition of 공통된 지정학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the US, China,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죠. perspective, which I have been advocating over the last 30 years.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Rather than 얘기를 해왔던 것이 peninsula, 한반도가 4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기보다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3개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왔고요. So this is my perspective. 그래서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협력을 얘기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항상 지난 30년 동안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For that matter, 그래서 Frank Jennings introduced his age as being 60, which is the same as 60th anniversary of 60주 한국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지금 60년 됐는데 저는 이제 70세입니다. 10년 전에 더 이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났는데 따라서 저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한국과 또 일본 간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바른 궤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미국 또 중국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Japan and South Korea, 일본 그리고 또 한국은 their shared 다시 한번 공통의 전략적인 기반을 재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공동의 이익을 추구를 하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를 해야 합니다. the North Korean issue. 그리고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한국, 일본 간의 긴밀한 협력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은 그런 노력의 핵심 축을 이룹니다. A key pillar of this effort. Of this effort. If I may add one thing to 그리고 하나를 더 이 3자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improv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일본과 한국 간의 개선된 관계가 사실 이 프로세스에서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간의 이 3자 협력에 있어서 먼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 발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이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계속해서 이러한 트랙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 프로세스를 이어나가겠다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당연히 단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자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한중일 3자 간 대화는 The chairman alluded to before, 아까도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but you didn't mention this, so I will mention that.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자면 The trilateral dialogue among 이 한중일 3자 대화는 serve as a reliable framework for regional 지역 협력의 귀중한 틀로서 또 상호 신뢰 구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Japan, South Korea, 한미일 그리고 South Korea 한중일이라는 두 개의 소다자 틀이 are developed not as competing. 경쟁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체계로 발전을 한다면 They could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asing U.S.-China 미중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preventing regional 지역 분열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한국과 일본의 손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에 있습니다. different trilateral framework. 그래야지만 3자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까요? 최근에 목도한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설문을 해보면 One of them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If asked, which would you prefer? I mean, 무엇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the next 이재명 government.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일들을 예상하십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에 했던 설문조사가 있는데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양국 간의 관계, 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들의 해결이었습니다. First question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was bigger than the second.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는 이것을 황금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 간의 이러한 골든 크로스라고 할까요? 황금 십자가가 처음으로 이제 있었던 거죠. 이제 협력을 하고 싶은데 Problem may gradually 그렇게 되면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은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인 거죠. 만약에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 협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양국 간의 개선은 관계 개선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골든 크로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positive feelings toward Japan.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Marked about 50%. 한 50% 정도 아니면 50% 이상의 분들이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That's sort of the 그래서 이런 것들은 term process. 장기적인 저희 양국 간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미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침은 있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저희의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3자 협력에 대해서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치계에서도 이러한 신호가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일본과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한 성과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선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흔들릴까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상당히 우파적인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하시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크게 실망했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싸워주길 바랬는데 싸우지 않고 화해롭게 지내고 계속해서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한일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한미 간의 관계도 지도자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지금 자누지 회장님은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요시대 선생님은 한미일 공조뿐 아니라 한중일 회담 이 3자 간의 두 3자 관계가 결국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된다면 동북아 평화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한국과 일본은 양쪽에 다 끼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두 분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과거에 우리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고, 그러나 So you must be very curious about the current 우크라이나 situation 전쟁이 between 있은 Russia and 다음에 Ukraine war, and after 우리가 서방과 함께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그래서 we joined 불가피하게 the sanctions. 비호관계로 지금 전락한 한러 관계에서 러시아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러시아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의 길은 무엇인지 게오르기 떨레라야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I'm really thankful 네,
먼저 통일부 그리고 오늘 주최 측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바뀐 이후에 미국 정부가 바뀐 이후에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사실 이 세미나를 주최를 하면서 그 이름을 바꿔야 하나, 예를 들어서 뭐 통일부에서 뭐 평화구처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의견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국가며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와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를 비추는 가장 좋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완전한 태도가 바뀌었고요. 제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러시아와 그리고 소련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 분입니다. 이 친구가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 전쟁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두 개의 다른 지정학적인 힘이 싸우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 아닌 새로운 냉전인데 동양과 서양의 전쟁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함께 갈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장기적인 이런 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한 말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한국과의 뭔가 협력을 바라지 않겠다. 한국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한이 뭘 하든 나만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건데요. 나는 이제 혼자 있고 우리는 이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북한에게 있어서 하나의 찬스인데요. 이 기회에 북한의 체제를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라는 사과를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세션 저희 평화 공존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다양한 공존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기조연설에서. 그래서 협력 그리고 커뮤니티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한국이 거기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대립의 시대를 경험하고도 있고 또 불안정한 상황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도 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훨씬 더 지금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평양에서 liberation of the country 그 평양에서의 with how the things turned out. 독립을 축하하는 행사가 Because 있었죠. the expectations of US and South 사실 이 Korea 미국과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35 years ago completely failed. 완전히 Korea didn't collapse.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35년 전 북한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Other countries, including Russia and China, not to 한국이 아닌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의 힘을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그 어떤 체제도 아직까지 others did not. 무너진 체제는 없습니다. Isn't it the lesson for the future?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I think that it's necessary for the current government 현재 이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간의 관계를 한번 고려해 보고 또 냉전 이후에 있었던 역사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그 사항들을 보면서 stage of coexistence.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First go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고 침착하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 후 평화 공존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상관하지 않고 서로에게 피해를 서로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공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마 협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확실한 것은 러시아는 이러한 남북 간의 협력을 너무나도 반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우리는 which were at odds with unfriendly.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적대적인 국가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는 사실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죠. 그런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협력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러시아 또한 이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와 그리고 안정에 있어서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자 합니다. Which is seen as an enemy in South Korea. 현재 Couldn't prevent us from cooperating. 사실 한국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도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로 하여금 저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기 어려운 Cooperating with South Korea. 상황이었지만 And as some speakers have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사분들께서 Korea cannot 이 without 평화와 공존이 endorsement 다른 국제사회의 연대와 그리고 지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4개 국가에서 대표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4개 국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ould be very useful and the goal should be having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6자 회담을 통한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말이죠. 저는 이게 반드시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bilateral obligations 하지만 양 국가가 vis-a-vis each other or maybe 그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Peace and Cooperation Pact. 예를 들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함 이러한 6자 Party summit.
관계와 그리고 이야기들이 열리면은 훨씬 더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hich could be a key.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미국이 갖게 될 That could take a long time. 또 다른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f we would try to make 만약에 우리가 in Northeast Asia, 이 한반도와 그리고 동북아를 where the otherwise hostile and opposing 뭔가 적대적인 상황에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model for their 만들고 cooperation, 그리고 정말 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a way 그리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자국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Asia, but the whole world.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큰 When the power centers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it's been like that for last several thousand years. 사실 I don't see that anything will change in the near future as long as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 왔던 것들이 앞으로 향후 그렇게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동북아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평화로웠습니다. 이 동북아에서 또는 한반도에서 있었던 한반도 내에서의 지난 15년간의 뭔가 사상자들의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거를 봤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 한반도가 유지가 되어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금 다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 나간다면 더욱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똘로라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똘로라야 교수께서 이렇게 써주신 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러시아의 입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러시아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러시아는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제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한국을 제재했다라고 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왜 당신들이 왜 우리를 제재하냐 뭐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 입장은 한국과는 언제라도 다시 그 대화하고 또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 공은 한국에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비우호 국가 중에서 가장 우호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푸틴 대통령 만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러시아에 한국의 130개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우리 러시아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다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 외교를 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이 곧 끝나면 다행이지만 안 끝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보호하고 제로 동포들도 보호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러시아하고도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공통되게 선생님들께 공통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이게 똘로라야 교수께서는 지금 한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그래서 남북 간에 이렇게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면 나머지 국가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조약을 맺고 하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 소혜아 선생님하고 자누치 선생님은 3자 협력, 한미일, 한중일 협력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국하고 러시아가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게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세 나라에다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해서 동북아 6개국이 다자안보 협력을 하자고 벌써 20년이 넘게 우리가 추구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자안보 협력이라는 게 꼭 군사안보뿐 아니라
이를테면 지금 심각한 것들 있잖아요. 전염병 예방과 전염병이 왔을 때 퇴치하는 거,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게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 해난 구조에 대한 협력 등등 우리가 서로 간에 반드시 도와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유럽에는 그렇게 다자 안보가 엄청나게 지금 30년 전부터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3자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5자 협력을 하든지 여기 북한 껴가지고 6자 협력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톨로라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3자를 넘어서 중국, 러시아를 합쳐서 다자 안보 그야말로 5자 협력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3자 협력만을 얘기하셨는지 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다른 질문은 사실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이고 우리의 대외 전략의 주축이 미국이고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계속해서 우리의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삼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이 무엇이냐, 미국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하고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아메리카 온리로 바뀌어서 미국만 잘 살겠다라고 그러고 이번에 근로자 우리 억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이익 챙기기에 너무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국방비를 올려라, 뭐 방위분담금을 올려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뭐 내놔라 하는 얘기만 잔뜩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세계적인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엊그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진핑 중국은 이게 뭐 어서티브 디플로매시라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게 공격적인 외교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5년 전부터 중국이 하고 있는 거는 세계 이니셔티브를 연속적으로 4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 발전 이니셔티브, 세계 안보 이니셔티브, 세계 문명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최근에 세계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국제 운영 이니셔티브 이렇게 했는데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 마지막에 최근에 텐진에서 있었던 SCO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얘기한 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국제 운영 이니셔티브. 중국이 얘기하는 건 지금 뭐냐면 세계는 하나다, 공동 운명체다, 같이 공동으로 안전을 지키고 안보를 협력하고 주권 존중하고 서로 내정 간섭하지 말고 경제 협력에서 서로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어떻게 미국이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중국에서 오신 대표도 있고 미국에서 오신 대표도 있고 하니까 이게 국제사회가 평화롭고 공동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도국들이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그와 함께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잔우지 선생님 먼저. 예. Thanks so much, Mr. Chairman. I cannot speak for the United States. 제가 it's a 미국에 big 대해서 뭐 대변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 명이 넘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거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어떤 질서를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 곳에서 와야 됩니다. 모스크바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스크바는 현재 소비에트 연방의 그런 영향력을 다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동유럽에서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자본주의인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 DC가 있죠. 미국 우선주의라는 원칙이 현재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전통적인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미국의 대외 정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스필드 재단이 이렇게 3자 협력을 한미일 간의 협력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야말로 가장
냉전 이후에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이런 국가들하고 함께 preserve, sustain, enhance, reinforce the norms. 이러한 규범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소화할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의 평화와 또 번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는 The presidency, President Trump, 대통령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정권이 있습니다. 이 두 행정부가 있지만 둘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루비오 장관이 처음에 3자 회담을 가졌었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3자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대화를 추구해요. 1대1 협상을 선호하지만 트럼프의 행정부는 the value of multilateralism. 이 다자주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협력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현실적이어야 되겠죠. 북한의 문제는 Cannot be resolved without a US DPRK 미국, breakthrough. 북한의 어떤 돌파구가 있지 않는 한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Also cannot be 그리고 resolved without a Pyongyang Seoul 평양 또 서울 간에 돌파구가 없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평화 공존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머지 국가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좀 지원을 하는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해서. 물론 이 국가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돌파구 자체는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리고 한국으로 인해서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흡수 통일이라는 그런 위협이 있고 미국에는 annihilation. 그리고 또 어떤 제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합병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육자적인 다자적인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볼 때는 이러한 렌즈로,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저는 다양한 삼각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이라는 삼각형이 있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저희는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국, 일본, 중국 삼각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에서 이 국가들이 당연히 미래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삼각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핵 국가들은 모든 어떤 솔루션에 있어서 한반도의 솔루션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삼각형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이 트럼프 하에서의 미국이 물론 트럼프가 이런 양자적인 대화랑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다자주의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칭고 선생님. 예. I think maybe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reflect about this 우리가 period. 어떠한 이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지금 국제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에 아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President Trump has made. 트럼프가 만든 좀 긍정적인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의 국제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Into a ideological fight. 너무 이 이념적인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가치와 관련한 When 싸움. you cast international relations 그래서 as a 이 ideological 국제적인 관계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가치와 관련한 갈등이 있고요. 또 경쟁 구도가 있고요. room for compromise. 이 말은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굉장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백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뭐 선과 악입니다, 거의. When we deal with the Korean 그래서 저희가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가치보다는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이익을 본다면 우리는 뭐 공동의 이익도 있지만 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보다는 이익을 조금 더 추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핵이죠. 그리고 2번은 군사적인 갈등입니다. 사실 이 두 개 모두가 모든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핵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은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추구하자면 북한이 바로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방면에서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말이죠. 뭐 그게 삼자일 수도 있고요. 다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란 전쟁을 피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비핵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한 2,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열리는 이 포럼을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 다시에 존 볼튼 부장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전술 핵을 한국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눠졌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조금 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너무 이념적이지 않고 너무 이념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리주의를 조금 더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소혜야 선생님. 예.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3시에 다른 세션에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발표여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7, 8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Sounds like you don't want me to talk about 제가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comparison between trilateral 이렇게 삼자 협력 그리고 또 maybe more expanded. 뭐 또 다자적인 협력에 대해서 좀 비교를 했을 때 Simple. The former is easier. 이 삼자 협력은 좀 더 쉽겠죠. Direct impact upon 그리고 또 reality.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요. 하지만 좀 더 확장된 프레임워크라고 했을 때에는 좀 더 다자적인 프레임워크이라고 할 That 때에는 is also important.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dea 이러한 아이디어들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이념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chaos.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Those ideas could actually 그러한 이념들이 real 실제적인 어떻게 뭐 어떤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건 또 다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만하고요. Thank you. Well, I do not share 네, 감사합니다. assessment that the 사실 솔직한 이 진단을 integration of the 한다라는 게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iberal order is 이러한 자유 unearned 질서가 only one part of humanity. 이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혜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Deeply integrated and 여기에 follow the orders, I would say. 이 질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뭐 유럽 국가가 아닌 곳도 있겠지만요. Evil
conspiracy by China, Russia.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의 뭐 그런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를 해체를 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냥 글로벌 경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 질서는 좀 더 투명할 것이고 좀 더 평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서방 국가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일의 작은 사인입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세계적인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To find new terms of 새로운 cooperation, new terms 협력을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아마도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꼭 질문하셔야 될 분 있으면 한 분만 받아야 돼요. 제가 아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혹시 꼭 저기 저 학생 같은데 저기 짧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알겠죠. 예.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a growing 네, 얘기를 들으면서 national self-interest among many. 이 국가들이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국제기관이라던가 또는 기관들, 국제사회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What path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중견국은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를 지향하고요, 화해 협력하고 그리고 동북아 다자 안보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이 대외 전략의 주축이고 한일 관계도 준동맹인 상황이고 한미일 공조를 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공조는 해나가되 한국의 국익의 입장에 맞춰서 국익을 생각해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미일 안보 공조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대항하거나 적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우리를 남침하려고 하거나 도발하려고 하는 거 억제하는 그 기능 정도로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을 따져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미동맹은 계속 가져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더 이상 이념의 시대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국가 이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냉철히 따져서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기후위기나 환경위기 이런 데 모범적으로 하고 ODA 같은 것도 앞장서서 하고 글로벌 사우스하고도 관계를 강화하고 소다자 협력도 여러 가지, 소다자 협력이 한미일, 한중일 또 미중러 뭐 이런 그 소다자 협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믹타라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방위 우호 협력 해결을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답을 드린다면 일단은 과거에 몇 년 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시도를 하고 많이 했었죠. 쉬운 거부터 서로 간에 다자 협력을 해나가자. 가장 필요하고 쉬운 거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은 한 나라만 고통 겪습니까? 여러 나라 고통 겪으니까 그런 거 같이 도와서 하자. 재난 구조 같은 거 같이 하자. 바다에서 사고 나고 조난 당하고 그런 거 서로 도와서 구해주자. 그것뿐입니까? 코로나 퇴치하기에 협력하자. 환경, 기후 협력하자. 그 다음에 테러 방지하기 위해서 협력하자. 그 다음에 해적질, 또 인신매매, 마약 단속 이런 거 협력하자. 한 나라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지역 협력을 해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소다자 협력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서로 상호 체제 인정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을 해코지하지 않고 주권도 존중하고 그렇게 해나보면 아까 저 돌레라 선생님 얘기하신 거 있죠.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유엔에도 같이 이미 가입했잖아요. 유엔에 가입한 건 뭡니까?
유엔의 가회원국들은 각기 국가로서 서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1991년에 남북한을 서로의 국가로 인정해 놓고 안 하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추구하는 게 임기 내에 될지는 모르지만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 회복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정상화한 다음에 기본 조약을 맺어서 서로 간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떨로라야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로 인정하면 그거를 나머지 나라들이 다 승인해 주자. 그러면 그거 하나의 동북아의 다자안보 협력의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육자회담을 했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잘 되면 육자회담을 다자안보 협력으로 가자 그래서 러시아가 의장국이 돼가지고 동북아 안보 협력 기구의 의장국이 러시아였거든요. 그래서 해나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육자회담은 어디로 간 데 없고 북핵 문제 해결을 다 뒷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그래서 이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면 우리 정부도 열심히 노력해서 남북한도 화해 협력으로 가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으로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3시에 발표인데 3시 1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상으로 회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플래너리 세션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좌장 맡아주신 홍현익 명예연구위원님 그리고 패널 네 분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